또 전화 왔어. 그래서 야 선생님 지금 떠났어. 아 선생님 보러 왔는데 선생님 어디에요? 그러더라고. 자기 물리치료사 국가시험 합격했다고 왔대. 자 다음에 다항식 fx가 있는데 fx 값은 x 플러스 4로 나누기 했을 때 목색값이 지금 q1x로 가려고 나머지 값은 마이너스 7은 더했습니다. 똑같은 fx라는 녀석의 값을 문제가 x-3으로 나누기 했을 때 이렇게 추워가지고 글씨가 안 써진다. 선생님이 지금 x-3으로 나누기 했을 때 목색값은 qx로 잡았고 나머지는 7이라고 돼 있나요? 문제 지금까지 다 이해되신 거 맞죠? 그래서 우리는 숫자를 대입하려고요. 숫자를 지금 마이너스 4를 대입하게 되면 다 지워질 거니까 마이너스 4를 집어넣습니다. 마이너스 4를 대입한 건 마이너스 7이고요. 이건 3을 대입하면 다 지워지니까 3 대입했습니다. 나머지 정리해서 3을 대입했고 그 값은 7인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문제없이 잘 이해되는 거 맞죠? 그런데 fx 값을 2차식으로 나누기 했을 때 아예 나머지가 몇 차식이야? fx를 2차식으로 나누기 하면은 나머지는 몇 차식이 아예야? 아예야? 아예 죽었어? 한 차수가 더 낮은 거가 나머지가 되는 편이거든 보통? 그러니까 2차식으로 나누기 했으니까 나머지는 1차식. 근데 실은 1차식뿐만 아니라 상수가 나올 수도 있거든? 그래서 보통 2차식으로 나누기 했을 때 나머지가 누구야라고 물어보면은 1차 이하의 식이 된다고 얘기하면 돼. 3차식으로 나누기 하면 그러면 나머지가 뭐가 되겠어? 네. 목색값은 Q3X라고 하겠습니다. 나머지 값은 1차 이하의 식이기 때문에 나머지는 AX 플러스 B라고 우리가 잡고 문제를 풀면 되겠죠? 나머지는 AX 플러스 B에서 A하고 B의 값이 궁금합니다. 그래서 숫자만 대입하면 될 것 같습니다. 얘는 마이너스하고 3을 대입하면 지워지는 거죠? 그래서 마이너스 4를 대입했습니다. 마이너스 4 대입했더니 마이너스 4A 플러스 B가 되는데 3 대입한 값은 3A 플러스 B가 되는 거죠? 그 값이 지금 마이너스 7과 플러스 7인 것 같습니다. 빼려고 합니다. 밑에 거에서 위에 값 빼자. 그럼 7A 값이 14하고 A의 값은 2가 되는 것 같습니다. A가 2였을 때 B의 값은 1인가요? 근데 이걸 답으로 쓰면 안 된다고 말씀드렸죠? 나머지의 값은 2x 플러스 1의 값이 나머지가 되는 거죠? 이건 쉬운 문제. 이거는 시험에 출제된다고 한다면 점수 주려고 출제하는 문제. 다음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남들이 다 맞는 문제를 맞추는 건 당연한 거고 남들이 틀린 문제를 맞춰야지 고득점 하시겠죠? 자, 다음 문제로 갔습니다. 본문에 있는 문제들은 대체적으로 다 쉬운 편인데 다음 예제 문제는 x를 좀 곱해놓은 것 같은데 fx에 대한 설명을 한 다음에 xfx-2라는 녀석에 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먼저 fx에 대해서 식을 세우겠습니다. x-1로 나누기 했을 때 목색값은 q1x라고 잡았고요. 나머지는 3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xfx-2라고 한 녀석을 x-4로 나누기 했을 때 목색값은 누군지 모르는데 나머지는 이번에 뭐가 되는 거죠? 1차식으로 나누기 했으니까 이번에 나머지는 상수? 그래서 상수여서 그냥 r이라고만 쓰겠습니다. r과 rx의 차이점은 r이라고 쓴 거는 특정한 상수가 나온다는 의미인 거고 이건 x라는 문자에 대한 식으로 1차식, 2차식 이런 나머지가 된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숫자를 갖다 대입하려고 합니다. 숫자는 당연히 2를 대입하면 적절하겠죠? 2 대입했고 2 대입한 값은 3인 거 알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가 요구한 건 지금 대입하라고 하는 숫자가 4를 갖다 대입하도록 하고 있군요. 그래서 4를 갖다 대입했더니 4 대입하면 왼쪽에 있는 거는 4f인가? 왼쪽 값은 4f가 될 거고요. 오른쪽은 뭐가 되는 거야? 그럼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값을 대입하면 나머지 값이 몇이란 얘기예요? 네, 나머지 값은 12가 나머지죠? 자, 이런 문제들은 적절한 숫자만 대충 대입하면 답이 나오는 기본 문제입니다. 인수정리에 대해 설명합니다. 인수정리가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데 인수정리의 포인트를 정확하게 짚어드릴 테니까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인수란 말부터 설명합니다. 12는 약수가 몇 개 있죠? 세 개는 뭐야? 12의 약수는 1, 2, 3, 4, 6, 12, 6개인가요? 근데 12의 약수는 실은 12의 약수는 12개가 있다? 플러스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2, 플러스 마이너스 3, 플러스 마이너스 4, 플러스 마이너스 6, 플러스 마이너스 12까지 12개야. 고등학교부터는
양의 약수하고 음의 약수를 구분하는 편이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알던 지금까지 중학교 때 얘기했던 약수 6개는 양의 약수를 얘기했던 것 같아. 그래서 앞으로는 약수를 표현할 때 10이라는 숫자에 양의 약수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이제 참고서의 문제들을 풀다 보면은 양의 약수라는 표현을 본 적도 있을 것 같은데? 양의 약수라는 표현을 사용하고요. 그때는 양수인 1, 2, 3, 4, 6, 12가 약수입니다. 그런데 약수라고 얘기하는 것은 10이라는 숫자가 1 곱하기 12, 2 곱하기 6, 3 곱하기 4로 표현되기 때문에 우린 이런 고백값으로 표현되어지는 것들을 전부 다 약수라고 불렀던 거죠. 그런데 다르게 얘기하자면은 우린 이런 값들 6개를 인수라고도 얘기합니다. 인수하고 약수는 비슷한 개념입니다. 예를 들어서 x의 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이 있으면 인수분해 해가지고 x 마이너스 3, x 플러스 1이라고 우리 중학교 때 인수분해 했잖아요. 그때 이런 값들을 약수라고 부르지는 않았던 것 같아. 이런 값들은 다 인수라고 불렀죠. 인수는 낱개로 이 밑줄 친 거 각각도 인수라고 얘기하지만 전체 값도 인수라고도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지금 요 식은 인수가 몇 개 있어? 자, 이거의 인수는 4개 있습니다. 1하고 x-3하고 x 플러스 1하고 x-3, x 플러스 1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다 인수입니다. 이해되신 거 맞나요? fx라고 하는 식을 x-알파로 나누기 했을 때 몫의 값이 qx고 나머지 값이 r이 된다고 한다면 우리가 나머지 정리라고 하는 녀석은 fx의 값이 x-알파로 나누기 했더니 몫의 값은 qx고 나머지가 r이어서 알파를 대입했던 것 같은데 양변 알파를 대입해서 함수한테 식한테 알파를 대입한 것 자체가 나머지다. 이게 나머지 정리였죠? 똑같은 fx라는 식이 있습니다. fx라는 식을 x-알파로 나누게 하려고 하는데 몫의 값이 qx고 나머지의 값은 0이 나왔습니다. 나머지가 0이면 이 표현은 나누어 떨어진다라고도 표현했던 것 같습니다. 그때는 fx라는 녀석의 값은 x-알파 곱하기 qx 0은 더하나 상관이 없으니까 더할 이유가 없죠? 그렇다면 이때 알파의 값을 대입했더니 f알파의 값은 우린 이걸 인수정리라고 부릅니다. x-알파의 값이 fx의 인수라고 한다면 fx한테 알파를 대입하면 당연히 0이 나온다. 이게 인수정리입니다. x-알파가 인수면 식에다 알파를 대입하면 0이 나온다. 그런데 인수를 가지면 알파를 대입하면 0이 나온다는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물론 문제 풀 때 사용은 하는데 중요하지 않습니다. 선생님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건 뭐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냐면 어떤 함수한테 1을 대입해서 0이 나오고 어떤 함수한테 2를 대입해서 0이 나온다고 한다면 이런 2차 함수는 누굴까요? 자, 이런 2차 함수가 누굴까요? 1 대입해서 0 나오고 2 대입해서 0 나오는 2차 함수가 누구죠? x-1이 인수가 될 테고 x-2가 인수가 되겠죠? 최고 참계수는 누군지 모르고 1 대입하면 0이 나오고 2 대입하면 0이 나와줘야 되니까 x-1과 x-2가 인수해야 되겠죠? 중요한 포인트는 거꾸로 표현하는 게 중요한 포인트야. 대입에서 0이 나오면 식을 세울 수 있나요? 이렇게 물어보는 게 고등학교 과정의 가장 큰 포인트입니다. 인수정리의 핵심은 요게 핵심이 아니야. x-알파의 값이 인수였을 때 알파를 대입하면 빵인 건 너무 당연한 거야, 그냥. x-알파 인수면 대입하면 당연히 빵 나오겠지 뭐. 중요한 포인트는, 시험에서 묻고자 하는 포인트는 대입에서 빵이 나오는 숫자가 있으면 인수를 가지니까 인수를 이용해서 함수의 식을 추정하세요. 요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지금 이해됐을까요? 그럼 몇 가지만 더 해볼까? 좀 이따 다시 또 등장해서 또 하게 될 건데 1 대입하면 1 나오고 2 대입하면 2 나오고 3 대입하면 3 나오고 2 대입하면 2 나오고 3 대입하면 3 나오는 그런 3차식을 찾고 싶거든? 이번엔 3차식을 찾고 싶어. 혹시 누굴 줄 알 수 있겠니?
만약에 셋 다 이것도 1대입에도 0 나오고 2대입에도 0 나오고 3대입에도 0 나온다고 한다면 그때 fx의 값은 뭐라고 하면 되겠어? 1대입함이 0이 나오고 2대입함이 0이 나오고 3대입함이 0이 나오니까 이런 식이 해야 되겠네? 그래야지 최고차계수만 모르고 식의 골격 자체는 알겠네. 하지만 어떻게 되면은 1대입함 1 나오고 2대입함 2 나오고 3대입함 3이 나올까? 3자식이 어떻게 생겼을까? 똑같으면 될 것 같은데? 근데 선생님 이렇게 쓰면 1대2범은 0이고 2대2범 0이고 3대2범 0이잖아요. 야, 그럼 여기 뒤에다 x만 붙이면 되는 거 아니야? 이러면 1대2범 1 나오고 2대2범 2 나오고 3대2범 3이 나오나요? 1대2에서 2 나오고 2대2에서 3 나오고 3대2에서 아이고야 1대2에서 2 나오고 2대2에서 4 나오고 3대2에서 6이 나온다고 한다면 그때 fx는 뭐라고 하면 되겠어? 뒤에 뭐라고 쓸까? EX. EX? 네. 그럼 되겠다. 이번에는 4 나오고 7 나오고 10이 나온다면 누구면 될까? 그렇지. 3x 플러스 1이지. 이게 3보다 1이 크고 6보다 1이 크고 9보다 1이 크니까. 네. 그래서 이 뒷부분은 약간의 센스가 필요하거든? 현주 남자친구 사귈 수 있겠다. 약간의 센스가 있네. 이거는 수학적 실력과는 실은 무관한 거잖아. 감각적으로 어떤 문제에서 필요한 요소들을 그 짧은 시간 내에 떠올리는 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거든? 아무튼 지금 설명한 것들은 이해가 된 거 맞죠? 네. 좀 이따 문제 풀 때 또 등장할 겁니다. 그때 모르면 갑자기 선생님 확 돌배에 소리 지를 수 있습니다. 놀라지 마세요. 자, 그러면 F한테 알파를 대입해서 0이 나온다고 한다면 아까 인수정리는 X-알파가 인수면 알파를 대입한 게 0이에요. 이게 인수정리라고. 근데 그건 중요하지 않다고. 우리한테 중요한 포인트는 요걸 알고 있을 때 fx라고 하는 식은 x-알파를 인수로 갖는다는 사실. 이게 중요한 포인트야. 요게 중요한 포인트고 알파 대입에서 빵이 나오는 걸 우리는 x-알파로 나눈 나머지가 0이다. x-알파로 나누기 했을 때 나눠 떨어진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나머지 정리하고 인수 정리는 비슷한 성향을 갖습니다. 인수 정리는 단지 나머지가 0인 겁니다. 나머지 정리에 의해서 다음이 성립합니다. 인수 정리라고 하는 거는 다항식 fx에 대해서 1차식 x-알파로 나누어 떨어지면은 알파를 대비해서 빵이 나옵니다. f 알파의 값이 0이면 x-알파로 나누어 떨어진다. x-알파를 인수로 갖는다. 지금 이런 내용 가지고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나머지 정리와 인수 정리는 개념은 대단할 게 없습니다. 아까 같은 약간의 센스들이 좀 필요합니다. 그 센스를 선생님은 전수하고 싶거든? 다음에 3차식이 있습니다. 3차식이 있는데 이것들 2차식이 인수라고 합니다. 그렇다면은 여기는 이 3차식의 값은 x 플러스 1을 x 플러스 3으로 나누기 했을 때 몫의 값이 있을 거고 얘네가 인수라는 말은 나머지 0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꼴랑 숫자 마이너스라고 마이너스 3만 대입하면 되겠네? 그래서 여기다 마이너스를 대입한 거 0이고 마이너스 3을 대입해도 0입니다. 마이너스 1 대입하고 있습니다. 마이너스 3 대입하고 있습니다. 너희 선생님이 이렇게 쓸 때 같이 머릿속으로 계산하고 있나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보고만 있나요? 생각 같이 머릿속으로 계산하시나요? 네. 선생님이 하는 속도에 맞춰가지고 항상 머릿속 계산하세요. 그래야지만 늡니다. 그냥 관람하고 있으시면 절대 늘지 않습니다. 자, 두식의 연립할 생각입니다. 연립방식 풀어가지고 AB 구하는 거는 안 하려고요. 이 정도는 넘어가도 되겠죠? 빼기 해가지고 AB 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조립제법은 익히 알고 있는 부분일 것 같은데
책 있는 문제로 그냥 설명하면 될 것 같아요. 쌤이 지난 시간에 나머지 정리 설명하면서 나머지 정리라고 하는 거는 나머지를 쉽게 구하는 방법이라고 말씀드렸거든? 나머지 정리는 몫은 구할 수 없습니다. 나머지 정리는 나머지만 구할 수 있습니다. x-알파로는 나머지가 알고 싶다면 x-알파로는 나머지가 알고 싶다면 알파를 대입한 게 나머지라고요? ax 플러스 b로 나누기 했을 때 나머지는 어떻게 구한다고요? 마이너스 2분의 B. 네, 마이너스 1분의 b를 대입한 게 나머지였죠? 아예 지금 머릿속으로 선생님이 불러준 것들을 떠올렸고 같이 생각도 하셨나요? 내가 뭐 어떻게 했을 때 뭐 떤다고요? ax 플러스 b로 나누기 했을 때 나머지는 마이너스 a분의 b를 대입한 게 나머지입니다. 그러니까 선생님이 지금 뭘 확인하는 거냐면 우리말을 하면 머릿속에서 연상이 된다? 우리가 대화할 때 대화 못하지 않잖아. 상대방이 하는 말을 별도로 머릿속에 떠올리지 않고도 대화가 되잖아. 그런데 수학적인 표현들을 말로 쌤이 말을 표현하면은 그게 머릿속에서 맞다 이렇게 그려지고 써지고 인식이 되어져야 되는데 그 인식이 안 될 때가 있어. 그거를 머릿속에서 같이 동시에 선생님이 불러주는 거에 대해서 떠올리지 않기 때문이거든. 근데 그것도 안 된다고 한다면 훈련이 좀 필요해. 계속 머리를 사용해서 떠올려야 돼. 자, 조립제법을 이용해서 목과 나머지의 값을 구할 생각인데 목도 구하고 나머지도 구하려면은 우리는 직접 나누기를 하든지 조립제법을 통해서 목과 나머지를 구할 수 있습니다. 나머지 정리는 나머지만 구할 수 있습니다. 조립제법은 나누기 할 때 개수의 값들을 다 선생님 볼 때 민찬이는 조립제법 할 줄 알아? 네. 할 줄 알아? 할 줄 알아? 아 진짜로? 할 줄 알아? 까먹었어. 일단 여기 앞에 있는 식을 조립제법이라고 하는 방법은 개수의 값들을 4개 쓴 다음에 이렇게 나누기를 거꾸로 써주고 여기 쓰는 숫자는 나누는 녀석이 0 되는 숫자 3을 써줄 겁니다. 여기 3을 쓰면 x-3으로 나누겠다는 표현입니다. 이 표현은 x-3으로 나누겠다는 표현입니다. 쌤이 만약에 이렇게 쓰면은 어떻게 했다는 얘기죠? 네, 이렇게 쓰면은 x 플러스 2분의 1로 나누겠다는 표현입니다. 여기 쓰는 숫자들은 전부 다 x 앞에 있는 개수가 1인 1차식으로 나누겠다는 얘기입니다. 여기 있는 것들은 x 앞에 있는 개수가 1인 걸로 나누기 한 겁니다. x 앞에 개수가 1인 걸로 나누기 한 거지 2x 플러스 1로 나누기 한 건 아닙니다. 이게 0이 되는 x의 값도 마이너스 2분의 1이고 이게 0이 되는 x의 값도 마이너스 2분의 1이지만 여기다 마이너스 2분의 1로 썼다는 거는 절대 x 앞에 있는 개수가 1이 아닌 걸로 나누기 한 게 아닙니다. x 앞에 개수 무조건 1인 걸로 나누기 한 겁니다. x-3으로 나누기 했기 때문에 3이라고 쓸 거고 첫 번째 있는 숫자는 그대로 내렸을 거고 이제부터 여기 있는 숫자들하고 다 곱한 다음에 쓰려고 합니다. 2라고 3을 곱해서 3이라고 쓸 거고요. 두 개는 더해서 마이너스 1 곱해가지고 마이너스 3 더해가지고 마이너스 1 다시 곱해가지고 마이너스 3 더해가지고 마이너스 4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앞에 있는 것들은 상수항 1창, 2창으로 생각해서 몫의 값은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를 몫이라고 할 거고요. 나머지의 값은 마이너스 4가 나머지라고 할 겁니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최고창 개수는 2가 있고 2창 개수도 마이너스 5가 있지만 1창이 없습니다. 1창이 없으면은 한 칸 띄어쓰거나 또는 0이라는 숫자를 기입한 다음에 조립제법 하려고 합니다. 근데 그 녀석은 지금 x-2분의 1로 나누기 하기 때문에 여기다 2분의 1을 쓴 다음에 조립제법을 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내렸었고요. 곱했습니다. 더해서 이제 곱했습니다. 마이너스. 이번에도 더했고요. 다시 곱했습니다. 마이너스. 그러면 내가 지금 몫의 값은 요 밑에 있는 요 세 개의 숫자가 2창, 1창 상수항이니까
2x의 제곱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2의 값이 몫일 거고 나머지의 값 끝에 있는 숫자 마이너스 2가 나머지입니다. 하지만 선생님이 문제를 살짝 바꿔보겠습니다. 문제를 살짝 바꿔서 2x의 세제곱 마이너스 5x의 제곱 마이너스 1을 2x 마이너스 1로 나누기 한 나머지가 궁금합니다. 이때 몫과 나머지를 구해보려고 합니다. 차이점이 있다면 이게 0이 되는 x의 값도 2분의 1, 이게 0이 되는 x의 값도 2분의 1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조립제법은 이 값이 0이 되는 숫자를 여기다 쓴 다음에 조립제법을 하는 건데 이 값이 0이 되는 숫자도 2분의 1이기 때문에 조립제법은 똑같이 이렇게 풀 거야. 다만 차이점은 방금 풀었던 녀석의 값은 방금 했던 거는 2x의 세제곱 마이너스 5x의 제곱 마이너스 1이라고 한 녀석의 값을 x 마이너스 2분의 1로 나누게 했더니 몫의 값이 2x의 제곱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2가 몫이고 나머지는 마이너스 2가 나머지였던 거죠. 방금 전에 계산은 그러했습니다. 하지만 내가 지금 선생님이 하고 싶은 거는 이걸 하고 싶었던 거야. 똑같은 식을 x-2분의 1이 아니라 2x-1로 나누게 하고 싶었습니다. 방금은. 이때 몫과 나머지가 궁금합니다. 그러면 2x-1에도 조립제법은 이렇게 조립제법 똑같이 할 겁니다. 다만 지금은 2x-로 나누게 하는 거지 x-2분의 1로 나누게 한 게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풀게 된 녀석의 값은 어차피 x-2분의 1로 나누게 한 상황이라서 실질적으로 2x-1로 나누게 하고 싶다면 요 녀석의 값에 지금 2배가 됐으면 요 녀석의 값에는 2분의 1배를 해야지만 같은 식이 될 것 같습니다. 왼쪽이 같은 식이니까 오른쪽도 같은 식이 돼야 되는 거죠? 네. 하지만 나머지의 값은 절대로 변함이 있으면 안 됩니다. 내가 이렇게 쓰면은 두 식은 위의 식과 아래 식은 같은 식이 될 것 같은데? 여기는 2를 여기다 준 거지? 여기는 2를 여기다 준 겁니다. 두 개는 결국 같은 식이기 때문에 2x-로 나누기 한 몫의 값은 얘가 몫이 될 테고 나머지는 변함이 없을 겁니다. 내가 지금 한 개 이해가 됐으면 좋겠는데 한 번 더 좀 더 설명하겠습니다. 조립제법의 확장. 바로 다음 페이지에서 방금 선생님이 얘기했던 거 또 얘기하네? 그래서 그 녀석을 또 다른 녀석으로 한번 봐보겠습니다. 이거 괜찮네. 내가 기억할 수 있을까? 책에 있는 문제가 지금 x의 세제곱 그 사이 까먹었다. 2x의 제곱 플러스 3x 마이너스 1이었나? 3x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3x의 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1을 2x 플러스 6으로 나누게 하라고? 자, 조립제법을 위해서 1차식으로 나누게 할 때 조립제법은 개수의 값들 다 써줄 건데 얘가 0이 되는 숫자는 마이너스 3입니다. 그래서 여기다 마이너스 3을 쓸 겁니다. 근데 문제는 나는 2x 플러스 6으로 나누게 하고 싶은데 여기 쓴 마이너스 3은 조립제법에 사용하는 숫자는 x 플러스 3 x 앞에 있는 개수가 1인 걸로 나누게 하는 걸 표현합니다. 조립제법은 x 앞의 개수가 1인 걸로 나누게 한 것만 표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3을 써가지고 일단 조립제법을 하게 되면 곱했더니 마이너스 3, 0, 다시 곱했더니 0, 더했더니 2, 곱했더니 마이너스 6인가요? 네. 나머지의 값은 마이너스 7이 되겠네요. 더해서. 그럼 지금 확인한 거는 뭘 확인했냐면 x의 3승 플러스 3x의 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1은 이 마이너스 3이 x 앞의 개수가 1인 걸로 나누게 한 거기 때문에 그때 몫의 값이 x의 제곱 플러스 1이라는 얘기인가요? 1차는 빵이니까 나머지의 값이 마이너스 7이라는 얘기죠. 하지만 내가 하고 싶던 거는 x 플러스 3으로 나누기 한 게 필요한 게 아니고 나는 2x 플러스 6으로 나누기 한 몫과 나머지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 다음에 한 줄 더 쓸 겁니다. 2x 플러스 6으로 나누게 했을 때는 이게 2배가 됐으면 이건 2분의 1배를 하실 건가요? 그럼 2분의 1배 했더니 2분의 1 x의 제곱 플러스 1의 값이 몫이 될 테고 나머지의 값은 절대로 변함이 없습니다.
그때 목과 나머지는 이게 답입니다. 하지만 윗줄을 거쳐서 문제를 풀 수밖에 없습니다. 조립제법의 특징이 x 앞에 계수가 1인 걸로 나누기 한 걸 조립제법은 의미하기 때문에. 한 번만 더 설명합니다. 내가 fx라고 하는 식이 있는데 fx라는 식을 ax 플러스 b로 나누기 한 목과 나머지가 궁금합니다. 하지만 조립제법이라고 하는 걸 하게 되면 fx라고 하는 녀석에 대해서 조립제법을 하게 되면 여기다는 마이너스 a분의 b를 사용해서 조립제법을 해야 되는데 요게 빵되는 마이너스 a분의 b로 조립제법을 해야 되는데 여기서 몫의 값이 만약에 qx가 나왔고 나머지 값이 지금 r이 나왔다고 한다면 fx라는 식을 조립제법을 통해서는 x 앞에 있는 계수가 1이 되는 식으로 나누기 한 게 조립제법입니다. 그때 몫의 값이 qx하고 나머지 값이 r이 나왔다고 한다면 알고 싶은 거는 ax 플러스 b로 나누기 한 목과 나머지가 궁금하기 때문에 앞에 건 지금 a를 곱한 건가요? 그럼 뒤에 건 뭘 곱해야 되는 거죠? 네, 뒤에 건 a분의 1을 곱할 겁니다. 그래서 몫의 값은 변화가 있습니다. a분의 1 곱하기 qx가 몫이 될 거고요. 나머지는 절대로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목과 나머지는 이렇게 한 줄 더 써가지고 구하셔야 됩니다. x 앞의 계수가 1이 아니었을 때. 이해되신 거 맞나요? 네. 자, 이게 이 책이 제시하는 마지막 본문의 예제 문제거든? 이게 마지막 제시하는 문제인데 실은 나머지 정리와 항등식과 나머지 정리 문제는 적어도 200, 300 문제는 풀어야지 겨우 그때서야 어지간한 건 내가 다 풀 수 있겠네? 이렇게 되는 거고 처음에 한 2, 30개 풀면은 새로운 문제 나왔을 때 손도 못 대. 나머지 정리는 생각보다 아주 어려운 챕터입니다. 여기 있는 문제들은 앞에 있는 예제 문제들은 거짓말하고 있어. 마치 이 챕터가 쉬운 것처럼 사기치고 있거든? 이 챕터는 실은 쉽지 않습니다. 자, 시험에서 교과서에 있는 문제를 위주로 출제한다고 한다면 이 문제가 교과서에 있는 문제거든? 너희가 이제 책을 학교를 입학하고 나서 교과서를 받게 되면 교과서에는 이거하고 유사한 내용을 담고 있는 문제가 연습 문제에 나와 있거든? 그리고 학교 선생님들은 그 문제를 토대로 시험에 출제하는 편입니다. 이 문제의 유형은 시험에 잘 나옵니다. 띵! 자, 다음과 같은 3차식이 있습니다. 이 3차식의 값을 마이너스 0.9를 대입해보세요. 가 이 문제입니다, 실은. 식 fx를 줄 테니까 마이너스 0.9를 대입해보세요. 못해. 마이너스 0.9를 여기다 대입한다고 한다면 일단 할 수 있을까? 개빡칠 것 같은데? 나 해볼래. 마이너스 0.9를 직접 대입해보려고. 2 곱하기 마이너스 0.9를 3번 곱하세요. 마이너스 0.9를 2번 곱하세요. 마지막 1을 빼세요. 할만한데? 마이너스 0.9를 제곱한 건 누구야? 0.5. 그러네. 마이너스 0.9를 3번 곱하면 누구야? 마이너스 0.08. 아닌데? 0.7. 맞아요. 0.729죠. 거기다 2배 했습니다. 마이너스 0.729한테 2배 했습니다. 그럼 마이너스 1.458인가? 나 맞겠는지 모르겠어요. 맞아요? 네. 다 했네 벌써? 생각보다 할만하네? 시험에 나오면은 대입도 괜찮겠네? 요것만 조금 산수해서 설마 소수끼리 더하기 빼기 틀리진 않을 거 아니야? 정 방법이 없으니 이렇게 푸세요. 시험에 이렇게 출제가 됐어. 이거 누구야? 이렇게 물어봐. 답도 구해볼까? 0.81에서 1을 빼주면 마이너스 0.19냐? 19? 더해주면 누구야? 마이너스 1. 이게 답이네? 그런데 정 모르면 이렇게 대입해서 풀어야지. 하지만 출제 취지가 시험 문제 이렇게 출제하거든. 마지막에 서술형 3번 해가지고 시험 문제에서 이거랑 똑같이 서술형 3번에 1번은 이걸 구하세요. 2번은 이걸 구하세요. 그러면 중간 과정을 다 써야 돼.
그런데 이렇게만 시험에 나오면 그건 쉬운 문제야. 그런데 이걸 변형해서 출제하면은 그때부터는 어려워지기 시작해.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 지금 선생님이 원리를 설명해 주려고 하거든? 근데 그 원리가 자기 손으로 직접 집에 가서 유사함들을 풀 때 자기 손으로 그렇게 해봐야지만 기억에 남거든? 지금은 선생님이 녹화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잊어버리면 그 원리를 다시 볼 수 있잖아. 그런데 잘 기억이 안 나. 선생님 한 번에 성공한 적이 거의 없거든? 그러니까 애들이 머리가 영리하다면 한 번에 딱 설명해주면 캐치해가지고 바로 알면 좋은데 대부분은 바로 알기 좀 힘들어. 기억이 안 나, 복잡해서. 하지만 지금은 이해할 수 있어. 왜 내가 기똥차게 설명하거든. 자, fx라고 하는 식이 있습니다. fx라고 하는 식이 여기는 요 3차식인데 그 녀석을 이런 형태로 기재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fx라는 녀석의 값을 이런 형태로 기재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삼성 노트북에 글자를 인식했다 인식 안 했다 하니까 글씨가 안 이쁘게 써지잖아. 자, 제일 처음에 이 식에 갖는 의미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처음에 x 플러스 1로 나누기 한다면 몫의 값은 ax 플러스 1의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1 플러스 c의 값이 몫이 될 것 같고 나머지 값이 d가 될 것 같은데 이게 이해되시나요? x 플러스로 나누기 했을 때는 이거 x 플러스로 선생님 묶어준 거야. d는 x 플러스 1이 없으니까 d만 그대로 쓴 거고 그러면 x 플러스 1로 처음 한번 나누기 했더니 그때 몫의 값과 나머지는 이렇다는 얘기네요. 다시 전체식에서 등호가 하는 게 아니고 이 몫의 값에서 또 출발하려고 하거든요. 여기서 출발. 몫의 값만 따로 x 플러스 1로 나누기 하게 되면 몫은 ax 플러스 1이 몫이 되고 나머지는 c가 될까요? 이게 몫이고 나머지는 c인가? 네. 지금 두 번째로 fx 전체를 x 플러스로 나누기 한 게 아니고 방금 전에 거의 몫의 값만 x 플러스로 나누기 했더니 그때 몫의 값이 ax 플러스 1 플러스 b 나머지는 c가 되는 것까지 된 거 맞죠? 네. 다시 세 번째는 이 몫의 값만 또 따로 x 플러스로 한 번 더 나누기 했어. x 플러스로 나누기 했더니 몫의 값은 a가 되고 나머지는 b가 되는 건가요? 자, 이걸 지금 하려고 합니다. 이 fx라는 녀석의 값은 2x의 세제곱 플러스 x의 제곱 마이너스 1이라고 하는 녀석인데 fx의 값은 2, 1, 0, 마이너스 1이라고 개수의 값만 썼습니다. 1차항 없으니까 0이라고 썼고요. 이거를 x 플러스로 나누기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1로 조집해야 되겠죠? x 앞에 개수 1이죠 지금? x 플러스 1로 처음 나누기 했더니 2는 그대로 내렸었고 곱해가지고 마이너스 2 더해가지고 마이너스 1 곱해가지고 1 더해가지고 1 곱해가지고 마이너스 1 더해서 마이너스 2 그러면 이게 누군지 알겠어 이게? 네. 이게 누구야? EX제곱 2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이 x 플러스로 나누기 한 이거야? 네. 그럼 d는 누구란 얘기야? 마이너스 2. 그 몫의 값만 따로 또 조립집 구하는 거잖아. 이 몫의 값만 조립제법을 몫의 값만 x 플러스로 한 번 더 나누기 하게 되면 2는 내렸을 거고 곱해서 마이너스 2 더해서 마이너스 3 곱해서 3 더해서 4 그러면 몫의 값이 2x 마이너스 3이 얘야? 네. 그러면 4는 누구란 얘기예요? 네, 4의 값이 나머지 c란 얘기네. 그 몫의 값만 또다시 한 번 더 몫의 값만 x 플러스로 나누기 했더니 2는 내렸었고 곱했더니 마이너스 2 더했더니 마이너스 5 그러면 세 번째로 나누기 했을 때 몫의 값은 a란 얘기인가? 그때 나머지의 값이 b란 얘기인가요? 원리가 이러해. 이건 원리야. 하지만 문제 풀 때 원리를 다 쓰면서 풀 수는 없어. 연습할 때 터득이 되는 거야, 이거는. 연습할 때 이렇게 몇 번 써봐야 돼.
그 원리가 파악이 되고 나면 문제 풀 때는 요것만 사용해서 문제를 풀 거거든? 그럼 순서대로 A, B, C, D의 값이 누군지 안다는 얘기네? 그러면 내가 구한 거는 fx에서 상수 A, B, C, D를 다 구했으니까 함수 fx인 2x의 세제곱 플러스 x제곱 마이너스 1은 형태를 ax 플러스 1의 세제곱, bx 플러스 1제곱, cx 플러스 1 플러스 d라고 쓸 수 있는 거네? 이게 fx랑 똑같네? 여기다가 마이너스 0.9를 대입했을 때 결과가 아까 전에 마이너스 1.648이었냐? 네, 네, 네. 봐야지 알 수 있는 거야? 아까 나왔으면 기억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아까 마이너스 1.648이었죠? 네. 우리 뇌 속에 메모리를 좀 늘립시다. 네. 등장했던 숫자, 등장했던 수식은 머릿속에서 끄집어 씁시다. 자, 마이너스 0.9를 대입했더니 첫 번째 거는 누가 되는 거야? 0.1의 3승인가? 0.1의 3승이면은 2배 했더니 이거야? 두 번째 거는 마이너스 0.9를 대입해서 제곱하게 되면은 0.01? 0.01에 마이너스 5를 곱했더니 마이너스 0.05? 0.9 마이너스 0.9 대입했더니 0.4가 되는 것 같고 마지막에 마이너스인가요? 처음에 두 개 계산하면 누구야 이게? 마이너스 0.048? 네. 이거 두 개 계산했더니 마이너스 1점. 그래서 마이너스 1.648인가요? 0.9를 거듭 제곱한 것보다는 0.1을 거듭 제곱한 게 편리해서 그런가 보다. 그래서 이렇게 바꿔서 풀란 얘기네. 근데 비교해보자. 아, 선생님 아까 처음에 대입했던 게 훨씬 편한 거 아니에요? 지금 개빡치는데요? 이렇게 언제 풀어요? 아니야. 이거 알아야 돼. 왜냐면 이걸 변형해서 문제를 많이 만들어. 그런데 여기 있는 x 플러스 1의 거듭 제곱들이 있을 때 x 플러스 1의 거듭 제곱들이 있을 때 x 플러스 1이 최대 3개까지 있었네? 그러면 마이너스로 아까 조립제법을 3번 했었냐? 그럼 만약에 여기가 x-2의 거듭 제곱이 있으면 어떻게 했을 거야? 2로. x-2의 거듭 제곱들이 3개 이렇게 있었다고 한다면 2로 조립제법을 3번 하면 되겠죠? 그럼 순서대로 여기 있는 녀석이 A, B, C, D가 되는 거겠죠? 네. 그런데 요 녀석의 값이 똑같다는 걸로부터 앞으로 문제를 변형된 문제들을 방금 했던 원리를 이용해서 너희가 문제를 풀어야지만 돼. 약간 달라질 때마다 생각이란 걸 해서 풀어야 되거든? 근데 원리가 선생님이 여기서 쓴 원리가 이러해 라고 하는 게 본질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으면 그러니까 이럴 수 있잖아. 지금 선생님 설명한 동안 이해가 됐잖아. 근데 조금 시간 지나면은 뭐였지? 선생님 어떻게 한다 그랬지? 이렇게 되는 거거든? 그러면 집에 가서 영상을 다시 보고 또 손으로도 써보고 이렇게 하지만 자기 게 되는 거거든. 근데 자기 게 안 되면 비슷하게 생긴 문제를 다 풀 수가 없어. 한번 배웠으면 비슷한 문제를 풀 수 있어야지 이게 지극히 정상적인 일이거든? 그 정상적인 일이 이루어질 수가 없어. 이해 못했으니까. 꼭 집에 가서 영상을 다시 보시고 자기 손으로 써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선생님이 여기서 끝내고 숙제하라고 그러면은 어떤 일이 생기냐면 아주 심각한 일이 발생하거든? 그래서 그 중에서 몇 문제만 풀어드릴 생각입니다. 자, 먼저 있어서 그것들은 그냥 여태까지 거 배운 것만 가지고 풀 수 없어가지고 더 설명합니다. 일단 이것부터 설명합시다. 다음은 x라는 문자에 대한 항등식입니다. 항등식에 대해서 a0부터 시작해서 a10까지가 있습니다. 상수항이 a0고 10차항기의 수익값 a10인 모양입니다. 만약에 a0부터 다 구하라고 했으면은 그건 쉬운 것 같은데 a0부터 다 더한 걸 우리는 어떻게 부른다고? 이거 이름이 뭐라고? 이름 이름을 몰라? 이름을 모르면은 이름을 지어볼까 지금? A0부터 A10까지 다 더한 게 이름이 뭘까? 장명을 해보자.
니네 빠가사리 알아? 빠가사리? 엄청 멍청한 물고기 하나 있는데 어렸을 때 많이 잡았었는데 너무 멍청해가지고 그냥 뜰채도 아니고 필요 없고 집에 있는 광주리 같은 거 들고 가도 다 잡을 수 있는 고기인데 야이씨 이름 뭐였어 이거? 개수의 총합이라고. 개수의 총합? 개수의 총합은 어떻게 구한다고? 상수항을 포함한 게 개수의 총합이었고 개수의 총합은 1만 대입하면 된다고. 1만. 네. 니네 그러잖아. 뭐 또 1도 없다고 막 이런 말 많이 쓰잖아. 네. 1만 대입하면은 그게 개수의 총합이었어요. 네. 그러니까 이건 구하기 쉽다고. 이건 개수의 총합이니까. 1 대입하면 누군데? 오른쪽에 1 대입한 게 이거고 왼쪽에 1 대입한 게 누구예요? 1024. 네, 2의 10승 1024인가요? 2의 10승을 외워야 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A0가 하나 없습니다. A0는 상수항입니다. 그럼 상수항을 알고 싶다면 얘네들을 다 지워야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무엇을 대입하면 지워지나요? 네, 0을 대입해야 되겠네요. 0 대입하면은 좌변은 1, 우변은 A0만 남습니다. 얘가 1이니까 얘네들은 1023이라고 답을 하면 되겠죠? 이해되신 거 맞죠? 근데 이런 문제는 방금 이 문제는 질문이 되게 단순한 질문이었고 실은 무엇 때문에 선생님이 이걸 본 거냐면 자 이런 녀석이 나오면 딱 이렇게 생긴 게 되게 시험에 잘 나오거든. 그 출제되는 횟수가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학교는 다 이 문제를 변형한 걸 출제해. 조금씩 바꿔 출제하는 편인데 이렇게 생겨먹은 녀석은 x라고 하는 것 대신에 1을 대입하거나 마이너스를 대입하는 행위를 꼭 해야지만 돼. 이런 녀석이 보이면 플러스를 대입하거나 마이너스를 대입하는 행위를 반드시 해야지만 돼. 여기에 x가 있으면 플러스나 마이너스를 대입할 건데 플러스를 대입할 때는 다 플러스인 거잖아. 근데 마이너스를 대입하게 되면은 마이너스로 바뀌는 것들이 있겠네? A0는 플러스고 A1은 마이너스고 A2는 짝수성이니까 플러스고 홀수가 있는 건 전부 다 마이너스고 짝수가 있는 건 전부 다 플러스겠네? 이해되신 거 맞죠? 근데 선생님이 어떤 식이 이렇게 생겼다고 해볼게. A0 플러스 X 플러스 3 A1 X 플러스 3 A2 X 플러스 3의 제곱 이렇게 쭉 써가지고 A10 X 플러스 3의 10승 이렇게 써봤습니다. 그렇다면 이 문제는 X값 대신에 무엇을 대입하면 참 좋겠어요? 나는 이런 식으로 돼 있으면은 두 개를 연립해가지고 더하기 하거나 빼기를 하게 되면 이쁜 결과가 나올 것 같아. 더하게 되면은 A0 두 개, A2가 두 개, A12 두 개 이렇게 되는 거야? 짝수만 두 개인 건가? 빼게 되면은 누가 두 개씩인 거야? 빼게 되면은 A1이 두 개, A3이 두 개, A9가 두 개가 되겠네? 저 짝수들은 다 지워지고? 나의 목적하는 바는 싹 다 플러스만 나오게 하고 싶고 플러스 마이너스 교대로 나오는 게 나오게끔 하고 싶어. 그래서 방금 전에는 플러스라고 마이너스를 대입하면 이런 게 나온다고 했잖아. 그렇다면 이렇게 나오게끔 하려면 x값한테 무엇을 대입하면 이렇게 나올까요? 마이너스 2 마이너스를 대입하면 여기 있는 값들이 다 1이 되니까 또 무엇을 대입할 것 같아? 마이너스 3을 대입하게 되면 상수항을 구할 수 있어. 마이너스 3 대입, 네, 마이너스 4를 대입해야 되겠네. 마이너스 4를 대입해야지 여기 있는 값이 마이너스 1이 될 테니까. 궁극적으로 무엇을 대입할지를 기억하라고 지금 설명하는 중인데 이런 값들이 플러스 1이 되거나 마이너스 1이 되는 값을 대입해서 풀어야 돼. 기억해 주세요. 이런 거듭제곱의 값들이 플러스 1이 되거나 마이너스 1이 되도록 하는 숫자를 대입할 겁니다.
만약에 어떤 식이 이렇게 나왔다고 쳐봅시다. a0 더하기 a1 x-2 a2 x-2의 제곱 점점점 이렇게 나온다고 한다면 x값 대신에 무엇을 대입할 건가요? 3하고 다른 분들도 이해되신 거 맞나요? 3 대입해야지 이 값이 1이 되는 거고 1 대입해야지 마이너스 1이니까요. 그것 때문에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11번을 보려고 합니다. 11번이 2차식이 하나 있는데 2차식이 A 대입하면 0이에요. B 대입하면 0이에요. A 플러스 B를 대입해 보세요. 어쩌란 얘기죠? 아, 인수분해라는 얘기인가? 예. 인수분해도 돼? 이 값이 최고치 한계수는 1인데 최고치는 1인데 x-a하고 x-b가 인수란 얘기야? 인수정리에 의해서? 네. 그런데 a하고 b의 값이 누군지 알아? 인수분해 되냐고? 인수분해 안 돼요? 네. 그러면은 a 플러스 b의 값만 구하면 되는 거네? a가 누군지 b가 누군지 모르지만 a 플러스 b의 값은 누구예요? a 플러스 b가 누구냐고요? 6이라고요? a 플러스 b의 값은 6이죠. 그러니까 6만 대입하면 되는 거네? 6 대입하세요. 6 대입했더니 마이너스 10이 답이죠? 36 빼기 36은 지워지니까? 네. 네. 14번으로 갔습니다. 선생님이 자꾸 문제에 대해서 평가할 때 전교생한테 다 맞추라고 유도하는 문제들이 있거든? 야, 니네 빵점 맞으면은 선생님 입장에서 교장교감생이 별 면목이 없으니까 다시 빵점 맞지 마 라고 출제하는 문제 중에 하나거든? 지금 설명하는 문제가. 자, 어떤 x의 값에 관계없이라는 표현은 이게 x라는 문제에 대한 항등식이죠. x한테 무엇을 대입하든지 간에 일정했으면 좋겠다고 하는데 일정하다는 표현은 이 값이, 이 분수값이 상수가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이 분수값이 숫자가 나오면 그 숫자가 일정하다라고 이야기하는 편입니다. 저 분수의 값이 숫자가 나왔으면 좋겠는데 문제는 그럴 수 있는 A를 맞추라고 합니다. A가 누구면 되나요? 라고 묻습니다. 원래 원칙은 이러합니다. 원칙은 3-2x분의 A 플러스 4x라고 하는 녀석의 값이 어떤 특정한 상수값만 나온다고 하니 그 특정한 일정하다라고 하는 그 상수값을 C라고 하겠습니다. 그럼 부모값을 곱했더니 A 플러스 4x 3C 마이너스 2CX인가? 네. 이게 X라는 문제에 대한 항등식이라고 하기 때문에 개수를 비교해서 C의 값이 누구란 얘기죠? 마이너스. C의 값은 마이너스 2. C가 마이너스면 A는 누구란 얘기죠? 이렇게 구하는 게 원래 원칙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풀 이유가 뭐가 있어? 얘가 특정한 숫자가 나온다고 한다면 이 녀석 두 개만 숫자로 알고 있고 지금 A를 부르는 거잖아. 이거 두 개 약분하면 누구야? 이거 마이너스 2죠. 그 마이너스 2로 일정해야 되거든. 그러니 분모의 분자가 마이너스 2배 되어 있으면 x가 있는 게 마이너스 2배 되어 있으면 이 상수항도 마이너스 2배 되어 있어야지만 약분해서 마이너스 2가 나올 거야. 그래서 딱 보면은 문제를 보면은 바로 알아. 여기가 마이너스 2를 곱해놨으니까 이것도 마이너스 2만 곱하면 되겠네. 그럼 답은 마이너스 6 이렇게 풀 겁니다. 이게 더 빠르니까요. 이건 좀 어려운데 당신들한테 맡겨보려고요. 해마다 틀려가지고 15분은 해마다 니들 틀려가지고 다시 풀어주는 문제거든. 자, 나왔다. 이제 어려운 게 나왔습니다. 고난도라고 써있네. 16번이. 나머지 정리 중에서 어려운 거는 뭐가 어렵냐면 나누기 할 때 완전 제곱식이 들어있는 걸로 나누기 하는 문제.
나누기 할 때 완전 제곱식이 들어있는 걸로 나누기 하는 문제들은 다 난이도가 높은 편이야. 그런데 완전 제곱식으로 나누기 한 거는 별도로 설명을 해준 다음에 숙제를 내줘야 되기 때문에 지금 풀어주는 중이고 16번은 중요하지 않아. 17번이 중요해. 17번은 중요하고 별 하나만 쳐놓을래요? 앞에다가? 쌤 1년 중에 별 5번 칠걸? 17번은 쌤이 자꾸 그러잖아.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학교는 이 문제를 또 출제. 그러니까 우리는 시험 문제가 뭐가 나올지 이미 예상하고 있어. 17번은 모든 학교가 안 물어볼 수가 없어. 이거는 나머지 점수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거든. 16번은 완전 제곱식으로 나누기 했을 때 나머지를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2차식으로 나누기 했으니까 나머지 값은 1차식인가요? x의 10승 마이너스 1이라고 하는 녀석의 값을 완전 제곱식 x 마이너스 1을 제곱으로 나누기 했더니 몫의 값은 누군지 모르겠습니다. 나머지 값은 1차식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난 a, b가 누군지 알아야지 10을 갖다 대입한 12 플러스 b를 답이라고 할 계획입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신 거 맞나요? 이해됐어요? 그러면 딱 보니까 뭘 대입하면 되겠어? 1 대입했습니다. 1 대입했더니 좌변값은 0입니다. 우변값은 1 대입하면 이거 지워지잖아. 네. 지워지고 1 대입했더니 a 플러스 b인가요? 여기서 이제 포인트야. 이것도 중요한 포인트인데 a, b에 대한 식이 나오는 거지 a가 넣고 b가 넣고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잖아. 네. 그럼 이 다음에 하는 행동은 반드시 알파벳 순서가 느린 녀석에 대해서 나중에 나오는 알파벳에 대해서 b는 하고 정리해서 원래 식에 다시 대입을 해줘야 되는 문제야. 완전 제곱식이 있을 때는. 이 행동을 꼭 해야 되는데 애들이 1번식까지는 누구나 구하거든? 그 다음에 그 식을 정리해서 대입하는 행동을 하지 않아. 그래서 쉬운 문제를 못 푸는 일이 허다해. 자, 일단은 대입했습니다. 대입했더니 이 식은 x-1의 제곱 qx ax-a가 되겠네. 그러니까 ax-a니까 a로 묶어주면은 x-1인가요? 이제 두 식은 서로 같은 식인데 양변을 x-1로 나누고 싶습니다. 왜냐면 x-1은 이것도 x-1 인수거든? 이것도 x-1 인수고 이것도 x-1 인수기 때문에 양변을 x-로 나누게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거 인수분해 알잖아. 얘는 x-1 곱하기 x의 9승, x의 8승 쭉 해가지고 x 플러스 1 이렇게 인수분해 되는 거 아시나요? a의 n승 빼기 b의 n승을 인수분해하는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기억나시죠? 아예 기억나세요? 자, 그러면 선생님이 양변에 x-로 나누게 하게 되면 이 9차식만 남을 거고요. 좌변은 9차식이 남을 거고 우변은 x-로 나누게 했더니 이거 두 개 있었으니까 x-를 qx일 거고 x-로 나누게 했더니 a가 남는 건가요? 네. 인자의 양변에 1을 다시 대입할 겁니다. 양변에 1을 다시 대입했더니 좌변은 1 대입했을 때가 누구죠? 네, 왼쪽은 10입니다. 오른쪽은 1 대입했더니 a가 10이면 a하고 b는 부호가 반대라고 하니까 b는 마이너스 10인가요? 그래서 대입했습니다. 10 대입했고 마이너스 10 대입했으니까 답은 90이 답이네요. 이런 거 맞나요? 그러면 실은 인수분해하고 이 다음에 산수에 집착해가지고 중요한 포인트를 놓치는 경우가 되게 많은데 중요한 포인트는 이거야, 꼴랑. 대입에 쓸 수 있었는데 여기까지 A, B 사이의 식이 나오면 B는 하고 쓴 다음에 대입한 다음에 그 다음을 생각해야 돼. 이게 중요한 포인트야. 되신 거 맞죠? 자, 하지만 16번은 시험에 나올 수도 있고 시험에 안 나올 수도 있어. 하지만 17번은 시험에 반드시 출제합니다. 17번은 반드시 출제하는데 어렵습니다. 쌤이 가르쳐가지고 아주 잘된 아이들조차도
이때 배울 때 잘 소화하지 못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스님 이거 어떻게 푸는 거였죠? 쌤 이거 어떻게 푸는 거였죠? 한 7, 8번까지는 졸라 친절하게 알려줄 수 있거든? 야 어려운 거야. 원래 어려운 거야. 그럴 수 있지. 근데 이게 10번을 넘어가. 그럼 이제 쌍욕하기 시작해요. 이런 빠가사리, 이런 닭대가리. 근데 보통 한 15번 이내에 모든 애들이 할 수 있어. 우린 15번 이내에 해낼 거야. 일단 오늘 처음 합니다. 그러니까 모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해는 돼. 이해는 되는데 기억나지 않는 게 문제야. 그거는 시간이 해결해 줍니다. 자, 이해해 봅시다. 첫 번째, fx라고 하는 식이 완전 제곱식으로 나누기 했을 때 x-의 제곱이라고 하는 완전 제곱식으로 나누기 했더니 목색값이 누군지는 모르겠는데 q1이라고 잡았고 나머지는 x 플러스 1이라고 써있네요. 두 번째, fx라고 하는 녀석의 값이 x 플러스 2로 나누기 했더니 그때 목색값이 누군지는 모르겠는데 목은 qx라고 잡았습니다. 나머지는 15라고 합니다. 근데 세 번째, fx라고 하는 녀석의 값은 x-2의 제곱 x 플러스 2로 나누기 했더니 목색값은 모르고 알고 싶지도 않고 나머지가 알고 싶습니다. 나머지는 몇 차식이죠? 네, 나머지는 2차 이하의 식이죠? 2차 이하의 식이어서 나머지 값은 일단 이렇게 잡았습니다. 여기까지 다 이해되시죠? 내가 한 거라고는 문제를 푼 적도 없고 말로 한 거를 수식으로 쓴 것뿐이죠? 그런데 이 식조차 쓰지 않으면 문제를 시작을 하지 않는 거잖아. 근데 선생님이 어떻게 애들 가르쳐 보면은 여기까지 읽고서 어이씨 뭐야 안 풀어 내일 가서 물어봐야지. 이 식조차 쓰지 않고 질문한 애들은 진짜 쌍욕기 엄청 하네. 너 이 새끼 너 손도 안 대고 문제도 안 풀고 선생님한테 다시 풀어달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야. 너 생각도 안 해봤잖아. 너 같은 애들은 발전할 수 없어. 너 인생 그냥 망할 거야. 악담을 해. 그래야지 습관이 고쳐지니까. 최소한 식은 써야 돼. 일단 문제를 읽고 식은 썼습니다. 자, 첫 번째는 뭐 대입할 거죠? 2 대입했습니다. 그럼 뭐가 나와? 지워지고? 그 다음 거는 뭘 대입할 거죠? 네, 마이너스 1을 대입해야 되겠죠? 그래야 지워지니까 마이너스 1을 대입했더니 그 결과는 15. 우리 여기까지 알고 있습니다. 근데 다 fx에 대한 설명들이었어. 그러니까 이것도 똑같이 이 숫자들을 대입하면은 지워지니? 나 여기다 지금 2 대입하려고 하거든? 2 대입하면 지워지고 뭐가 남아? 그게 3이겠네? 2 대입한 값이 3이었으니까 됐나요? 네. 문자는 A, B 3개 식 1개 확보했습니다. 두 번째는 마이너스도 대입하면 이거 지워지잖아. x 플러스 2 때문에 마이너스 2 대입했더니 이게 15인 건 안다는 얘기네? 여기까지를 한 다음에 두 개 연립해서 구할 수 있는 거는 b는 구할 수 있겠다. 내가 1번식에서 2번식을 빼면 4b가 마이너스 10이어서 b는 네, 4b가 마이너스 10이니까 b는 마이너스 3인 건 알겠네? 근데 문자가 3개인데 식은 2개밖에 없으니까 이제 못하잖아. a, b, c를 다 구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만들 수 있는 식은 여기가 한계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애들은 여기서 막혀서 더 이상 진행할 수가 없습니다. 아이씨 뭐야 에이씨 2 대입하고 마이너스 2 대입하고 시킨 거 다 했는데 하지만 이 문제의 특징은 완전 제곱식으로 나누기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완전 제곱식으로 나누기 했을 때는 또 다른 식을 우리는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어떤 식을 만들어내려고 하냐면 3번식을 1번식처럼 쓰려고 합니다. 쌤은 3번식을 1번식처럼 쓰려고 합니다. 3차식으로 나누기 하는 녀석의 값을 완전 제곱식 2차식으로 나누기 한 것처럼 써보려고 합니다. 3번식을 1번식으로 둔갑시켜 보려고 합니다. 실은 산수하는 것보다 지금 했더니 멘트가 되게 중요한 거거든. 왜?
어디까지 했는데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서 뭐 할지 모르기 때문에 문제를 푸는 거거든. 그래서 지금부터 한 산수는 하나도 안 중요해. 3번식을 완전 제곱식이는 1번식처럼 쓴다라고 하는 이 말을 기억해야 돼. 기억해 주세요. 3차식으로 나누기 한 3번식을 완전 제곱식이 있는 1번식처럼 써야지만 그 다음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내가 뭘 하려고 하냐면 3차식으로 나누기 하려는 게 아니라 완전 제곱식으로 2차식으로 나누기 하고 싶습니다. 앞에 있는 건 x-2제곱으로 묶을 수 있지. 묶고 남은 녀석의 값은 몫으로 묶일 거 아니야. 여기서 괄호를 닫으면 안 될 것 같아. 왜냐면 2차식으로 나누기 한 나머지 값은 1차 이하의 식이 나와야 되잖아. 그러니까 나머지 값이 2차식일 수는 없잖아. 그래서 ax의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라고 하는 녀석의 값을 x-2의 제곱으로 나누기 한 목과 나머지 값을 구해볼 생각이야. x-2의 제곱이 요거지. x-2의 제곱으로 나누기 하면 몫의 값이 a인가? x-의 제곱으로 나누기 하고 있는 중이고 a를 곱했더니 ax의 제곱 마이너스 4ax 플러스 4인가요? 두 개 빼려고 합니다. 뺐더니 ax 제곱은 지워지고 네, 4a 플러스 bx c-4a가 나오니 내가 지금 한 거는 ax의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라는 녀석의 값이 x의 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4로 나누겠더니 몫의 값이 a가 되고 나머지 값이 4a 플러스 bx c-4a가 된 거였니? 이해된 거 맞아요? 그러면 여기는 ax의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대신에 이걸 대입할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럼 대입하면은 x-2의 제곱으로 나누기 했을 때 앞에 있던 x 플러스 q3x까지만 묶어지는 게 아니고 a까지도 묶었을 수 있는 건가? 된 거 맞아요? 그럼 여기는 완전 제곱식 x-a로 묶었었더니 남는 나머지가 4a 플러스 bx c-4a가 남겠네. 그러면 나는 3번식을 1번식처럼 쓰는데 성공한 것 같은데? 3번식은 3차식으로 나누기 한 식이었지만 3번식은 3차식으로 나누기 한 식이었지만 내가 2차식으로 나누기 한 녀석으로 만든 거 맞아? 네. 똑같은 fx를 똑같은 2차식으로 나누기 했으니까 몫의 값도 서로 똑같을 테고 얘가 q1x겠네 얘가 네. 나머지 값도 서로 똑같겠지? 그렇기 때문에 식이 추가됐어. 서로 똑같은 나머지기 때문에 4a 플러스 b가 누구라고요? c-4a는 누구라고요? 이해되신 거 맞나요? 이 식을 찾아내야 돼. 그래서 어려워. 어려운 거고 당신들은 오늘 집에 가서 다시 영상을 다시 보고 숙제할 때 할 건데 영상을 다시 보고 천천히 생각하면 문제를 풀 수 있는데 오늘은 풀었어? 오늘 집에 숙제하는데 풀었어. 선생님이 일주일만 있다가 시험 보잖아. 얘 다 틀려. 이거는 너희만 그런 게 아니라 모든 학생이 똑같아. 이게 적어도 6번, 7번 반복돼야지 그때서야 이제 감을 잡기 시작하거든? 사람의 기억력이 좋지 않아서 그래. 당연한 일입니다. 자, 그래서 나는 지금 3번식과 4번식을 추가한 상태인데 1, 2번만 가지고 문제를 풀 수 없었는데 3번식, 4번식을 추가했습니다. 그럼 b의 값이 마이너스 3이라며. b가 마이너스 3이면은 마이너스 3을 이항했더니 a는? a가 1이면 마이너스 4를 이항했더니 c는 5인가? 그래서 나머지는 아까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가 ax의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가 이렇게 나온다고요? 요게 나머지죠? 이해된 거 맞아요? 아예 이해 안 됐으면 말하세요.
요걸 선생님 바꿨었단 말이야, 나머지를. 이게 ax의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가 나머지를 처음에 가정하고 출발했거든. 거기다 a, b, c만 대입했어. 근데 방금 풀었던 이 17번 문제는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학교는 시험에 출제할 수밖에 없는 문제야. 나머지 정리에서 제일 중요한 건 이 문제입니다. 19번은 아까 16번 푼 것처럼 풀면 될 것 같고, 나머지는 잘 할 수 있을까? 맡겨도 되려나? 못할 만한 게 하나 더 있네. 자, 한 문제를 더 봅시다. 쉬운데 21번을 좀 보려고 하거든? 21번은 3차 다항식 fx가 있는데 fx가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로 나눠 떨어진다고 합니다. 그러면 fx는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이 인수인 거네? 나눠 떨어지니까? 그때 몫의 값이 누군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건 fx가 아니네? fx보다 12가 큰 거네? fx보다 12가 큰 녀석의 값은 x의 제곱 플러스 2로 나눠 떨어집니다. 몫의 값은 q2x라고 적었습니다. f한테 빵 대입하면 4라고? 그럼 빵은 대입해야 되는 것 같은데 위에 거한테 빵 대입할까? 빵 대입했더니 f빵의 값이 1 곱하기 q1빵인가? 이 값이 4라고? 이것도 빵 대입해볼까? f빵 더하기 12 빵 대입했더니 2 곱하기 q2빵인가? 그런데 f빵의 값이 4라고 했으니까 이건 16이니? 된 거 맞나요? 네. 근데 구하고 싶은 건 f1 값이 궁금하다는데? 큰일 났네. f1 값을 구하려고 봤더니 첫 번째 거한테 f1 값을 대입해서 구하게 되면은 f1은 3, q1, 1인가? 밑에 거한테 대입하게 되면은 f1 플러스 12라고 하는 녀석의 값은 3, 아씨 문제 생겼네. 이 값이 4인지는 알겠고 이 값이 8인지는 알겠는데 저런 값들만 가지고 이 값은 구할 수가 없는 거 아닌가? 그치? 이제 여기서 문제점이 발생했네. 다른 문제 푸는 것처럼 똑같이 풀었는데 더 이상 진행할 수가 없네. 그러면 그 다음 단계에서 문제 생겼는데 내가 뭘 하지 이제? 이걸 생각해야 돼. 그럼 여기서 힌트는 야 안 풀려? 안 풀리니까 힌트 줬잖아. 이거 3차식이라고 말해줬잖아. 이게 힌트야. 이렇게 다른 문제 푸는 거랑 똑같이 나머지 정리하고 인수 정리를 사용해서 문제를 풀 수는 있는데 막혔으면은 야 막혔어? 원인은 뭐야? 방금 전에 Q1한테 1대2반 값, Q2한테 1대2반 값을 모르니까 막히잖아. 니네 지금 여기는 Q1하고 Q1을 모르니까 문제 생기잖아 지금. 모르면 그럼 Q1하고 Q1을 구한 다음에 풀어. 3차식인가 힌트 줬으니까 이 얘기를 하는 거야 지금. 몰라? 모르면 구해내. Q1x라고 잡지 말고 QX라고 잡지 말고 1차식인 건 알잖아. 앞에 게 2차식이니까 3차식이 나오려면 1차식인 건 알잖아. 그러니까 모르니까 구하고 싶으니까 몫의 값을 ax 플러스 b라고 잡았어. 그러면 이것도 fx, 이것도 fx. 물론 상수항 12가 추가된 만 있습니다. 오른쪽에 거 전개하면 3차항계수가 누구야? A. fx의 3차항계수가 a니까 밑에 것도 3차항계수는 a가 나와야 되지 않을까? 그럼 이거는 몫의 값을 cx 플러스 d가 아니라 ax 플러스 c라고 잡아야지 문자의 개수가 적어지겠네? 그러면 최고점 개수는 똑같은 거죠? 자, 이제 이 녀석의 값을 개수를 비교하면서 a, b, c를 구하면 될 것 같은데 방금 상황은 어떤 상황이었냐면
원래 푼 것처럼 QX를 잡고 문제를 풀었더니 그리고 숫자를 대입했더니 문제가 안 풀렸어. 문제가 안 풀리니까 목세값을 아예 구해버리는 중이야. 이해된 거 맞나요? 근데 이 작업도 애들이 하지 않는 경우가 되게 많아. 이건 연습이 좀 문제 풀면서 목세값을 가정해서 푸는 그런 연습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여기서 3차함계수의 값은 누구지? 아, 3차함계수는 다 A였지? 2차함계수 비교해 볼 생각인데. 여기서 2차함계수가 누구죠? 여기서 2차함계수 찾고 있어. 네, C만 2차함계수네. CX제곱. 그 다음이 1차함계수 찾고 있습니다. 위에 거에서 1차함계수는 A 플러스 B. 밑에서 1차함계수는 상수항 비교하려고 합니다. 여기서 실수가 발생할 것 같은데? 자, 나는 너희가 틀릴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자, 위에서 상수항은 누구야? B인가? 그럼 밑에서 상수항은 누구야? 이 C? 근데 이러면 안 될 것 같은데? 이건 fx지만 이건 fx보다 12가 큰 거잖아. 그러면은 b라고 한 녀석과 이 C의 관계는 똑같다고 못할 것 같은데? 그럼 우리는 똑같은 식인 fx의 2창, 1창 상수항을 쓴 거잖아. 그럼 밑에도 fx의 상수항을 써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 12를 이항해줘야 되는 건가? 그럼 1창이 2c-12가 되는 건가? 이런 거 맞아요? 애들은 이런 거 안 할 거 알아. 출제하는 사람들은 애들은 이런 거 별로 신경 안 쓰고 풀다가 틀릴 거 뻔히 알거든? 실수를 자꾸 유발시키는 거야. 꼼꼼함이 떨어지는 거. 디테일이 떨어진 애들은 니네 다 틀려, 니네. 얘네는 뭐 세심하지 않고 성의 없으니까 다 틀려.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 자, 일단은 B라고 한 녀석과 A가 똑같은 건가? B가 A면은 B가 A면 C는 2A인가? 된 거 맞아요? 그럼 B의 값은 A, C는 2A. 그럼 여기서는 A라는 녀석과 4A-12가 똑같아요? A의 값은 누구야? A가 4면 B의 값도 4겠네. C의 값은 8인가? 그럼 난 지금 A, B 값을 알고 있으니까 요게 4x 플러스 4야? 4x 플러스 4인데 1 대입하라면서. 그럼 여기다 그냥 1만 대입하면 되겠네. 1 대입했더니 앞에 거는 3. 4x 플러스 4였으니까 1 대입하면은 8. 답이 24가 답인가요? 지금 풀었던 문제는 원래 푼 것처럼 문제가 안 풀리니까 목세값을 미지수 ABC를 사용해서 목세값을 가정해서 풀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을 선생님 미리 설명해주지 않고 숙제로 내주면 할 수가 없으니까 설명해 드린 겁니다. 근데 생각보다 니네 문제 풀 때 시간 어마어마하게 시간이 걸릴 거야. 나머지 정리는. 개념수하고 문제집수는 풀 때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겁니다. 나머지 것들은 당신들에게 맡겨도 될 것 같은데? 쉬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먼저 지금 하는 표현은 앞으로 자주 하는 표현은 아닙니다. 쌤이 양함수, 음함수라는 표현을 사용하려고 합니다. 중학교 때는 생전 들어본 적이 없는 표현입니다. 함수는 일반적으로 이렇다고 배우셨습니다. x를 대입하면은 f라고 하는 공장에 의해서 y가 나옵니다. 함수를 이렇게 배웠나요? 초등학교 때 이렇게 배우나? 중학교 때 배우나? 중학교 때? 양함수라고 하는 건 니네가 알던 그 함수야. x의 값을 대입하면은 y가 나오는 함수. 1차 함수, 2차 함수 다 이렇게 배우셨습니다. 그런데 음함수라고 하는 거는 앞으로 자주 배우게 될 텐데 이건 어떤 녀석이냐면
이거는 f라고 하는 녀석한테 x의 값을 집어넣으면 y의 값이 나와서 그러한 x, y라는 점을 찍어준 게 그래프가 됩니다. 이거는 f한테 순서상으로 x, y를 대입하면 0이 되는 녀석입니다. 그래서 그때 점의 좌표들을 찍어준 게 그래프가 됩니다. x를 대입해서 y가 나오는 함수를 x를 대입한 y가 나오는 함수를 양함수, x, y를 대입했는데 빵이 나오는 함수를 음함수라고 부를 겁니다. 그런데 이걸 직선으로 데리고 오면은 우리는 지금까지 이렇게 생긴 직선도 본 적이 있고요. 이렇게 생긴 직선도 본 적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된 직선을 우리는 표준형이라고 얘기합니다. 이렇게 생긴 직선은 일반형이라고 얘기합니다. y는 하고 정리가 돼 있으면 표준형, 는 0이라고 정리가 돼 있으면 일반형이라고 부르던데, 이건 이름이 표준형인 이유는 직선의 가장 대표적인 형태라는 얘기고요. 이건 보자마자 기울기 x 앞에 있는 계수가 기울기죠. 그리고 상수항에 있는 게 y 절편이죠. 자, x 절편은 누군가요? 마이너스 네, 기울기는 m이고 y축과 만나는 점은 y절편은 n이고 x절편은 y한테 0 대입해서 얻어지는 값이죠. y한테 0 대입하면은 x의 값이 마이너스 n분의 1인가요? 여기서 물어봅시다. 기울기 누군지 답해줄 수 있나요? 기울기 누구죠? 마이너스 마이너스. 못 들어서 다시 되묻습니다. B분의 A 마이너스 b분의 2? 식을 정리해서 쓰기만 될 것 같아요. by는 마이너스 ax 마이너스 c라고 이항해주고 다시 표준형으로 만들어주면 될 것 같은데 마이너스 b분의 ax 마이너스 b분의 c라고. 그래서 기울기의 값은 표준형으로 만들었더니 마이너스 b분의 a가 기울기고 y절편의 값은 마이너스 b분의 c인가? 네. x절편은 누구야? x한테 0을 대입해서 얻은 y의 값이 y절편, y한테 0을 대입해서 얻은 x의 값이 x절편인가? 이해된 거 맞아요? 아예 이해 안 됐어. x절편은 x축과 만나는 점인데 x축은 y는 0이기 때문에 y한테 0을 대입해서 x의 값을 구하면 그게 x절편입니다. y절편은 y축과 만나는 점인데 y축은 x는 0이기 때문에 x한테 0을 대입해서 얻은 y의 값입니다. 이해되신 거 맞나요? 자, 그런 직선을 이제부터 배우려고 하는데 한마디만 더 하자면 중학교 때 이런 거 해보지 않았나 싶다. 해가 무수히 많을 때와 해가 없을 때를 중학교 때 배운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자, 연립방정식. 중학교 2학년 것 같아. 연립방정식에서 어떨 때 해가 무수히 많죠? 이거 중학교 교문에 똥 싸고 와야 돼요. A하고 자, 연립방정식 파트에서 중학교 때 직선을 배우지 않았음에도 이것들 세 개가 똑같으면 해가 무수히 많다. 이때는 해가 무수히 많다. 그리고 앞에 것들끼리 나누기 한 건 똑같은데 마지막에 나누기 한 녀석의 값이 같지 않으면
해가 없다라고 연립방식 파트에서 배웁니다. 선생님 중학교 2학년을 가르친 적은 없지만 교육과정이 2학년 때 이걸 배우는 건 알고 있습니다. 왜 우리 뇌 속에는 없을까요? 이게 문제야, 이게 문제. 중학교 2학년 과정을 거치고 이제 고1 과정을 하고 있는데 뇌 속에 없어. 또 지금 새롭게 넣으면 되지 뭐. 근데 일단 책망은 해봅니다. 교문 앞에 똥 싸고 옵시다. 이씨, 나 장학교육청 쫓아야 되겠다. 니네 씨 애새끼들 어떻게 가르치는 거야, 씨. 이렇게 한번 소리 좀 한번 지르볼까? 교육청이 어제 저번도 이쁘던데 한 번 더 만나러 가야 되겠네. 아무튼 문제가 있어 지금. 자, 직선 중에는 가장 대표적인 녀석의 값이 요겁니다. 다시 한번 체크하자면 기울기 m y절편 y축과 만나는 점은 x한테 0을 대입해서 y절편은 n인 거죠. 우린 직선의 기울기하고 y절편을 알면 직선의 방정식을 식으로 세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직선의 기울기를 몰라. 직선의 기울기를 모르고 x절편 값은 a거든? 근데 y절편 값은 b야. 그런 직선을 알고 싶어. 예를 들면 이렇게 생겼다고 지금. 어떤 직선이 있는데 이런 직선이 하나 있는데 x절편의 값은 a고 y절편의 값은 b라고. 그런 직선의 방정식을 중학교 2학년 때 배우셨습니다. 중학교 3학년 때 참고서들을 보면은 2차 함수 파트에서도 이 직선이 나옵니다. 하지만 선생님이 애들을 여태까지 가르쳐보면 대부분 애들은 기억하지 못합니다. 자, 이러한 직선의 방정식을 혹시 아는 사람이 없겠죠? 저 알아요. 뭐? y 마이너스 6px 플러스 b. 방금 머릿속으로 계산했네. 근데 선생님 말하고 싶었던 거는 이걸 말하고 싶었어. 너 맞게 대답했습니다. x 밑에 a절편, y 밑에 y절편은 1 이렇게 쓰는 직선이 있었습니다. 처음 보시지는 않을 겁니다. 다만 기억이 없을 뿐입니다. 근데 자주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뇌가 기억하지 못하는 거야. 자, 이러면 y한테 빵을 집어넣으면 x가 a가 되겠죠? x한테 빵을 집어넣으면 y가 b가 되겠죠? 그래서 x절편이 a고 y절편이 b가 된 직선이면 요렇게 씁니다. 근데 이 녀석은 문자로 된 문제를 풀 때 자주 등장하는 편입니다. 숫자로 출제되는 문제는 이렇게 구태 쓸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A, B나 B, C나 미지수를 사용해서 표현했을 때는 이런 형태의 식을 필요로 합니다. 자, 여기까지는 중학교 때 구경해본 직선이고, 자, 그 다음부터가 고등학교 1학년 과정입니다. 이제 고등학교 1학년 과정으로 선생님 좀 설명하고 싶은 거는 기울기의 값이 m인데 지나는 점의 좌표를 알고 있는 직선을 하나 구하려고 하거든. 지나는 점이 x1, y1이라고 하는 점의 좌표를 지나는 직선을 구해보고 싶거든. 그럼 내가 지금 어디까지 알고 있냐면 어떤 직선이 y는 기울기가 m이라고 하니까 mx라고 놓을 건데 모르고 있는 거는 y절편의 값인 n값이 누구지는 모르겠어요. 기울기는 알고 있는데 y절편은 모릅니다. 그런데 직선이 어떤 점의 좌표를 지난다고 한다면 직선이 됐든 포물선이 됐든 뭐가 됐든 간에 어떤 점을 지난다고 한다면 대입했을 때 등호가 성립해야 되거든. 그래서 성립하는 녀석의 값은 y1의 값이 mx1 플러스 n이라고 하는 게 등호가 성립하는 거죠. 그때 n값 대신에 집어넣은 녀석의 값이 우리가 찾는 직선의 방정식이겠네. n값 대신에 대입했습니다. n값 대신에 대입했더니 n 대신에 y1 빼기 mx1을 대입했습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신 거 맞나요? 그러면 y1의 값을 이항해주면은 y-y1 mx 빼기 mx1을 m으로 묶었으면은 x-x1인 건가?
그럼 우리는 앞으로 이렇게 하겠네. 기울기가 주어져 있고 지나는 점의 좌표가 있으면 이 지나는 점을 직선을 구할 때는 y에서 지나는 점의 y좌표 빼주고 x에서 x좌표 빼줄 건데 x끼리 뺀 녀석 앞에는 기울기만 써주면 되겠네. 증명했고 이제부터 공식이래. 지나는 점의 좌표를 y에서 y좌표 빼주고 x에서 x좌표 빼주고 앞에 기울기만 쓰면 됩니다. 네 번째는 기울기를 비밀로 합니다. 기울기는 비밀이야. 두 점만 줄게. 지나는 점의 좌표가 x1, y1을 지나고 x2, y2를 지나서 지나는 점이 두 점이었을 때 그러면 이 점 좌표가 x1, y1 이 점 좌표가 x2, y2라고 한다면 뭐 지나는 점이야 이 점 지난다고 하면 되는 거잖아. 근데 기울기를 모르는 거 아니야? 그럼 내가 지금 지나는 점의 좌표를 이용해서 지나는 점 y에서 y1을 빼주고 x에서 x1을 빼면 되는데 기울기를 모르는 거지. 기울기는 x의 증가량분의 y의 증가량을 통해서 기울기를 구할 수 있나요? 그럼 여기서 기울기는 뭐가 되죠? x2 x1이 x의 변화량, y2 y1이 y의 변화량인가요? 자, 그러면 우리가 직접 두 점만 있고 기울기가 없으니까 x의 변화량분의 y의 변화량으로 기울기를 구해서 직선을 표현하면 되겠다. 여기까지 됐을까요? 그런데 여기 있는 녀석은 여기에 x1을 썼으면 여기에 y1을 써야 되고 지나는 점은 이 점을 지난다고 할 수도 있지만 x2, y2를 지난다고 할 수 있는 거잖아. 여기다 x2를 썼으면은 여기다는 y2를 써야 되겠네. x1, y1, x2, y2 바꿔서 대입할 수 있지만 답은 똑같은 답이 나옵니다. 자, 우리는 고등학교 1학년 과정으로서 직선을 구하는 거를 여기다 다 대입해서 구할 겁니다. 자, 연습하겠습니다. 두 개의 점의 좌표 A점, B점이 있습니다. A점, B점에 대해서 선분의 AB를 1대1로 내분한 점의 좌표를 지나는데 기울기가 2가 되는 직선을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1대2 내분점부터 구하자. 선생님 지금 내분점 구하려고 하거든? 3분의 X좌표 구했습니다. X좌표가 누구예요? 대각선끼리 곱했습니다. 2 빼기 8인가? 된 거 맞아요 지금? Y좌표 구하고 있습니다. 마이너스 2 더하기 마이너스 10? 누구야 이거? 3분의 마이너스 6 마이너스 2 3분의 마이너스 12 여기 내분점인가요? 이 점을 지나고 기울기가 2가 된 직선을 구하라고 했죠? y에서 y좌표 마이너스 4를 뺐습니다. x에서 x좌표 마이너스 1을 뺐습니다. 그리고 기울기만 쓰면 끝납니다. 그때 직선의 방정식은 y는 2x인가 4는 지워지니까? 되신 거 맞나요? 좌표 평면에서 x축과 직선이 세타만큼의 각을 이룬다고 한다면 보통 각이라고 얘기하는 건 이쪽 방향의 각이 양의 각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거든? 자, 세타만큼의 각을 이룬다고 한다면 쌤이 여기서 수선의 발을 갖다 내렸을 때 밑변분의 높이의 값을 우리는 탄젠트 세타라고 얘기하니? 기울기를 얘기할 때도 임의의 직선 위는 두 점 사이에 x의 변화량 분의 y의 변화량이 기울기니? 그래서 삼각비를 배울 때 탄젠트 값이 세타에 대한 탄젠트 값이 기울기예요 라고 배웠던 것 같은데?
x축과 이루는 가격크기가 60도라고 합니다. x축과 이루는 가격크기가 60도라고 한다면 먼저 탄젠트 30의 값이 누구죠? 탄젠트 45가 누구죠? 탄젠트 60은 누구야? 네. 다 아시는 거 맞죠? 그러니까 지금 x축과 이루는 가격크기가 60도니까 기울기가 루트 3이에요 라는 얘기구만. 기울기 알고 있고 지나는 점의 좌표 알고 있습니다. 직선 구하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지나는 점을 y에서 y좌표 뺐습니다. x에서 x좌표 뺐습니다. 앞에 기울기인 루트 3의 값만 쓸 겁니다. y의 값은 루트 3x, 이건 마이너스 6인데 마이너스 1을 이항했습니다. 충분히 납득할 거로 믿습니다. 지금은 꼴랑 지나는 점과 기울기가 있을 때 직선의 방식을 구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넘어갔습니다. 선생님이 앞에서 지금 직선의 방정식 설명할 때 한 녀석은 설명 안 해가지고 언급합니다. 자, 이 녀석의 값은 이렇게 된 서로 다른 두 점이 있을 때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을 구하는 공식입니다.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을 구하는 공식인데요. 기울기가 없으니까 기울기만 만들어냈다고 얘기했습니다. 하지만 점 중에 나란한 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 점 좌표의 값이 1,2인데 이 점 좌표의 값이 1,7입니다. 그럼 이 두 점을 연결한 선은 x좌표가 1인 점들의 모임이 되겠네. 그래서 x는 1이라고 하는 선이 되겠네요. x좌표가 똑같으면 x는 누구라고 직선을 표현할 겁니다. 되신 거 맞죠? 요것도 한마디 얘기하고 가자. 혹시 모를까봐 한마디 더 하겠습니다. 보통 기울기에 대한 개념을 모르는 애들이 가끔 있어가지고 기울기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자, 선생님이 지금 뭘 그리고 있냐면 축에 평행한 선 두 개 그렸거든? 축에 평행합니다. 먼저 요 선은 x는 누구 이렇게 표현하는 선인 거 아시죠? 요 선은 y는 누구라고 표현하는 선이죠. 처음에 y축에 평행한 이 선은 기울기가 누굴까요? y축에 평행한 선의 기울기는? 그럼 탄젠트 90은 뭔지 얘기 줄래? 탄젠트 90은 뭐야? 없다지 없다. 지금 이게 90도 아닌가? x축과 이루는 가격크기가 90도 아닌가? 그럼 탄젠트 90은 즉 y축에 평행한 선은 x는 누구라고 쓴 선은 기울기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y는 b라고 쓴 건 기울기가 누굴까요? 네, 이건 기울기가 0이죠? 여기 있는 두 점은 x가 변할 때 y가 안 변하죠? 그러니까 기울기가 0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기울기의 대소관계를 아까 말로 잠깐 얘기하고 머리에 들어갔으면 쌤이 얘기 안 하려고 했는데 약간 버벅대는 느낌이었거든? 그래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가파른 거, 완만한 거. 1번, 2번. 둘 다 기울기 양수지. 오른쪽으로 갈수록 올라가니까 둘 다 기울기는 양수입니다. 누가 더 기울기가 큰 거죠? 네, 1번이 기울기가 더 큰 거죠? 기울기가 양수였을 땐 더 가파를수록 기울기가 더 큽니다. 근데 기울기가 음수였을 때 대소관계를 맨날 헷갈리거든, 애들이. 헷갈린다는 얘기는 문제에서 기울기가 더 큰지 작은지를 답하는 문제에서 틀린다는 얘기거든. 자, 지금은 요게 1번, 2번입니다. 두 개는 오른쪽으로 갈수록 내려갔기 때문에 기울기가 음수입니다. 1번과 2번 중에 누가 더 기울기가 클까요? 네, 2번이 기울기가 더 큰 거죠. 1번의 기울기가 만약에 마이너스 2 같은 녀석인데 2번의 기울기가 마이너스 2분의 1 같은 녀석이라고 한다면 숫자의 대소관계는 마이너스 2분의 1이 더 큰 값인 거죠. 이해되신 거 맞죠? 네, 이것 때문에 염려돼서 한 번 더 설명했습니다. 아까 전에 선생님이 x절편은 x 밑에 y절편은 y 밑에 쓴다고 말했습니다. 너무 말을 천천히 하고 있다. 누구보다 더 빨리 해도 귀로 들릴 것 같은데.
지금 수업하는 속도는 중학교 1, 2학년을 대상으로 수업했을 때 이 속도로 말해야 되거든? 살짝 더 이제 속도를 올려볼까? AB점에 대해서 AB의 3분의 중점 좌표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중점 좌표가 누구죠? 마이너스 2,4가 중점인가요? 근데 두 점의 좌표를 이어주는 직선의 방식이 필요합니다. 지난 점의 좌표는 이 점을 지난다고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뭐 이 점을 지난다고 해도 되는데 이 점을 지난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y에서 y좌표 빼려고 합니다. x에서 x좌표 빼려고 합니다. 기울기 값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기울기 값이 누구죠? x의 값이 한 칸 증가할 때 y의 값은 3칸 증가나요? 네. 한 칸 증가할 때 3칸 증가했으니까 기울기 값은 3인가요? 따라서 y의 값은 3x 플러스 10이죠. 다음 문제 넘어갔습니다. 4,-6이라는 점의 좌표를 지났는데 y절편의 값 x절편의 3배라고 합니다. 그럼 x절편의 값을 선생님이 a라고 한다면 y절편의 값은 3a가 되는 거니? x절편의 값은 x 밑에 y절편의 값은 y 밑에 썼습니다. a가 누군지 모릅니다. 하지만 어떤 점의 좌표를 지난다고 한다면 등호가 성립할 겁니다. 대입했더니 a분의 4 3하고 6은 약분되는 것 같은데? 그럼 마이너스 a분의 2가 되나? 그래서 a 값이 2인가요? a 값이 2니까 다시 대입했습니다. a한테 2 대입하고 있습니다. 2분의 x 플러스 6분의 y의 값은 1인가요? 양변 6배만 해서 정리할까? 6배 했더니 y라는 녀석의 값은 마이너스 3x 플러스 6이죠? 이해됐을까요? 이 정도 속도 이해 적절한가요? 다음 주 넘어갔습니다. 세 점의 좌표를 지나는 직선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어떤 직선이 세 점을 모두 지난다고 한다면 어떤 직선이 세 점을 지난다고 한다면 그러면은 서로 다른 두 점 사이의 기울기는 다 똑같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떤 직선이 있습니다. 여기 위에 존재하는 점이 A점, B점, C점이라는 점이 있다고 한다면 AB 사이의 기울기하고 BC 사이의 기울기하고 AC 사이의 기울기는 동일한 직선상의 점이면 항상 똑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구하고 싶은 건 A가 누군지 구하고 싶은데 기울기가 똑같다고 놓고 풀면 되겠네요. 세 점이 일직선상에 있을 때 기울기를 똑같다고 놓으려고 합니다. 근데 기울기를 빨리빨리 못 구할까 걱정인데 먼저 AB라고 한 두 점을 연결하는 선의 기울기를 알고 싶거든? AB 사이의 기울기는 몇이죠? 네, 3이네요. 그 다음은 BC 사이의 기울기를 구해볼까? BC 사이의 기울기는 누구예요? A 플러스 1분의 A-3죠? 선생님이 A에서 마이너스를 뺐으면 A-5에서 마이너스 4를 빼야 되는 거죠? 자, 그 다음 녀석의 값은 AC 사이의 기울기 구하고 있습니다. AC 사이의 기울기는 누굴까요? 네. 이 정도 빨리 할 수 있을 것 같아. 이 값이 3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A-1의 값이 3A 플러스 1인가? 3배 했습니다. 그럼 A의 값이 누구라고요? 마이너스 1이라고요? 네. 물론 요걸 3이라고 놔도 똑같은 답이 나옵니다. 자, 그 다음 문제는 세 점을 꼭지점하는 삼각형이 존재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세 점을 연결한 녀석이 삼각형의 결정 조건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거든. 삼각형이 하나 결정되기 위해선 세 점이 있으면 삼각형을 결정할 수 있어. 세 점을 연결하면 무조건 삼각형이니까. 그런데 세 점을 연결했을 때 삼각형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 어떨 땐 삼각형이 안 될까요? 일직선 위에 있는 세 점은 어떻게 연결해도 절대 삼각형이 될 수 없는 거죠. 일직선 위에 있으니까. 그래서 삼각형이 존재하지 않기 위해서는 세 점이 일직선상에 있어야 되고, 즉 세 점 사이의 점과 점 사이의 기울기는 똑같아야 될 겁니다. 먼저 AB 사이의 기울기 구하고 있습니다. AB의 기울기는 이제 BC 사이의 기울기 구하려고요. 따라서 A의 값은 다음 주 넘어갔습니다. 내가 뭔 소리 들은 거야? 6 들은 것 같은데 방금? 그러지 말아요. 소름 끼치니까요. 자, 이제 일반형에 대해 설명하려고 합니다. 일반형에 대해서 아까 뭐가 일반형인지 설명을 드렸고요. 중학교 2학년 문제의 항제를 풀겠습니다. 중학교 2학년 때 학교 교과서에서도 연습하고
학교 시험에서도 여러 문제를 풀었을 거야. 총 푼 문제 개수는 수백 개 풀었을 거 아니네. 자, 어떤 직선이 지나지 않는 사분면을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설마 1, 2, 3, 4분면 다 아시죠? 네. 자, 어떤 사분면을 지나지 않는지 알고 싶은데 답을 쓸 때는 제 몇 사분면이라고 답을 쓸 겁니다. 이것만 가지고 어떤 사분면을 지나지 않는지를 알고 싶습니다. 나는 기울기하고 y절편의 값이 필요한 것 같은데 일단 by는 마이너스 x 마이너스 c가 됐는데 y라는 세입값이 지금 마이너스 b분의 2가 기울기 마이너스 b분의 c가 y절편입니다. 그런데 ab의 값은 곱해서 양수라고 하는데 ab가 양수면은 마이너스 a분의 b라는 기울기의 부호는 마이너스. 네, 이건 음수인 거 이해되신 거 맞나요? a, b의 값이 둘 다 만약에 플러스라고 한다면 마이너스 플러스 플러스니까 마이너스죠? 그 다음은 y절편의 값이 지금 마이너스 b분의 c인데 마이너스 b분의 c는 부호가 뭐야? bc가 양수니까? 이것도 음수인가? 기울기가 음수고 y절편도 음수예요. 기울기도 음수고 y절편도 음수예요. 기울기가 음수고 y절편만 음수면 되는 거죠? 그럼 지나지 않는 사분면은 제 1사분면을 지나지 않습니다. 이건 고등학교형의 시험에 나오지 않습니다. 자,